예, CBS 라디오 박종희와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 레이스 그리고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사실은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이제 한동훈 후보의 총선 당시의 사천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그런 지금 현재 이 다른 세 사람이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얘기는 당 대표 선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러기로 하면은 각 개개인의 과거에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하자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때 사천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지금 증거도 없잖아요. 예. 누구를 사천했다는 것도 없고 내가 보기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성격으로 봐서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하. 사천을 했다는 건. 예? 그리고 무슨 자기가 법무장관 시절에 무슨 댓글팀. 여론 동향팀을 갖다가 운영했다 하는 거는 나는 그건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예. 그게 대표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지금 이 다른 세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예. 자력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서가는 사람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그것으로서 어떻게 이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예.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하. 사실은 내가 지난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 튀어나와 버린 게 다른 게 아니라 당을 떠나신 게. 내가 대표 선거는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나온 거예요. 아하. 내가 보기에는 당을 이끌어갈 만한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그 대표를 갖다가 뽑는 걸 내가 관장하자는 그런 흥미가 없어서 나와버리고 결국 가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저희 지지에 의해 가지고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건데 이번도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은 결국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민심이 당심이 되고 그렇게 결국 가서 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그런 대표를 뽑아줘야만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좀 이 국민의힘 자체로서 보면은 대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네. 예. 좀 창피스러운 짓을 저항하고 있다고 보네. 그렇군요. 자력으로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들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거죠. 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원희룡도 그렇고 나경원, 윤상현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다가 지금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혹시 대표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나한테 혹시 유리하지 않겠느냐. 아하.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은 절대로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소위 친윤들이 예. 소원을 보태려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1차에서 한동훈을 가급적이면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해가지고서 2차 투표 가면은 자기네들이 합중 연행하면은 될 이길 수 수도 있을 있겠다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저희 대표 경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부산 엑스포가 생각났어요.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 친윤계 의원들이 그 사퇴 연판장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어떠한 한 후보를 견제하려고 하는 건 계속 시도되고 있지 그런 않습니까? 모습이 보이니까 일반 예. 국민이 생각하기에 저 당이 지금 이제 총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에 예. 정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지난 총선의 결과인데 예. 그거를 또 감싸주기 위해서 또 친윤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해 저는 사람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도 많거든요. 대통령이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상당히 싫어하고 있고 지극히 꽤 싫어하고 있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대안이 돼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과거처럼 엄청난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를 얼마 안 돼서 네. 채우지 못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도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절대 그 짓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요? 아하. 지금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당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음. 한동훈 법무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자기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데려와 가지고서도 자기하고 또 감정이 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또 뭐 옛날에 이준석이 윤리 해보해 가지고서 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존재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하 그런가요? 이준석처럼 한동훈을 내치면 국민의힘은 더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나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아마 존속하기 힘들 거라고 나와. 윤리의 뜨거운 맛은 이제 없다. 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오늘 대선 출마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3년 후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그게 나라면 내가 나가겠다 부정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그러면 뭐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기회가 오면 출마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밝힌 내가 거죠 보기에는 이거는. 한동훈 지금 후보는 예.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대표 출마도 안 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대선 출마 생각이 있으니까 이번에 나온 거 이번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물론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차피 이제 보수의 차세대 제목 뭐 뒤에 뭐 천하람 의원도 같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다. 윤 대통령과 대놓고 갈등을 벌인 것도 그렇고 사실 둘 다 엘리트인 것도 그렇고 지기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토론도 좀, 예, 즐겨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결국 가서는 뭐 이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승화를 시키느냐에 달려서 예. 2027년 대선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 거기에서 뭐 한동훈 지금 후보고 하나의 경쟁 관계에서 누가 더 일반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죠.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야권에서 특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전당대회 전에 법사위에 상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또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만은 않는 것 같은 용산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평론가들 얘기입니다만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예. 한동훈 뭘 가지고 특검법을 만들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특검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고 그거는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입장이 아마 굉장히 난처해질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왜 난처해집니까? 뭐 다른 거는 못 받아들이고서 이거만 받아들인다고 할 거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상훈 특검법도 안 받고 뭐 김건희 특검법이 나중에 해도 그것도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동훈 특검법 한다면 너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뭐 참 정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법무장관도 시키고 비대위원장도 시켰는데 예. 뭐 사소한 것 때문에 지금 틀어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그 디볼백 때문에 예. 김경률이가 뭐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얘기를 해서 예. 거기에서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그런 거는 참고 지나갔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서 화를 냈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 이제 본인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지 않겠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실 일반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큰 틀에서 그렇게 봐야 하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통령이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이 막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번에 그 좋은 사례가 지금 불란서의 마크롱인데 예. 마크롱도 불란서의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그 황제 같은 고난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 오류를 범한 거죠. 아니 EU 선거에서 우파한테 졌다고 그래서 국회를 해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해산해서 선거하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건데 해가지고 결국 와서 이제 와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권력에 대한 집착에서 거기에서 사실은 쓸데없는 자만심을 가질 것 같으면은 결과가 결국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대표 되는 것이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분 중 하나가 홍준표 시장인데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한동훈은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 배신의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자 또 유승민 전 대표는 코박콩 대통령 힘이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을 자가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다 라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을 또 겨냥하기도 했는데 자, 이 뭐 둘이 또 서로 설전하고 계시네요. 자,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두 사람이 서로 설전을 하는 거는 그 둘의 관계니까 뭐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면은 유승민의 길을 걷는다는 게 배신의 정치. 이제 대통령을 배신할 거라고 그러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지 결국 가서 본인도 대통령 될 수 있는 건데. 국민의힘도 잘 될 거고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돼 버리면 국민의힘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계속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원한다. 이 말 그러죠. 자체가 진짜 진담이다는 말씀이죠. 나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으로 정치 전면에 나왔잖아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나온 거고 지금도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정권대회 기간 이건 내부 전투를 이제 벌이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 전에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전투에는 익숙한데 정치는 일종의 적과의 동침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설령 대선 후보가 되고 설령 대통령이 돼도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우려가. 아니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자기가 평생에 몸에 이렇게 체질화된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선과 악으로 네. 구분하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세계 정치사를 보면은 검사 출신이 지도자가 된 예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전부 네거티브한 측면에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검사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는 지금 보수에 하도 후보감이 없으니까 검찰총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 때 별의 순간이 왔다고 내가 만드셨어요. 얘기를 예. 만드셨잖아요. 대통령 때까지 된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보수에서 사람이 잘하지를 못했으니까 결국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희 국민의힘 처음 가서 이름도 바꾸고 뭐 이게 할 적에 예. 앞으로 국민의힘을 기르기 위해서 청년의 힘이라는 것을 당 내부에 따로 두자고 했거든요. 아하, 청년의 힘을 두자. 예,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청년들을 좀 키워야지. 교육도 시켜서 지자체 선거에도 내보내고 점차적으로 국회의원 후보감도 나오게 하자고. 근데 그게 뭐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없어. 그러니까 정치학교를 좀 강조하셨었는데 사실. 그래 내가 이번에 저 전남 제주 무슨 이 후보들 연설할 때 보니까 뭐 한동훈 후보가 소위 정치학교를 호남에다 만들겠다고 청년들 정치학교를 호남에다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 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뭘 알긴 아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위원장님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예. 저는 늘 생각이요. 정당이라는 데는 인재를 영입하는 데가 아니고 키우는 인재를 데. 키워내야 되는 곳이 돼야 당연히 그런 거죠.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아하. 선거 때만 되면 사람을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이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앵커 4년 앵커 주 지나면 또 버리잖아요.
이제 영입했다가 이제 관리 안 해요. 아니 혼자 4년 살아남아야 지나면 돼요. 예. 그 사람들이 개혁 대상이 돼서 예. 그냥 또 버려지는 계속 괜찮은 사람 데려다가 4년 쓰고 버리고 그런 거지.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국회의원 하면서 는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 가보면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학계에다 뭐 법조계다 뭐 이렇게 언론계다 언론계.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냥 한번 몇 선 하고 뭐 초선, 재선 뭐 이렇게 마무리. 사실 기본적으로 약간 정치 혐오가 있어서 특히 지금은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게 발달돼서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도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항상 정치권의 뉴페이스를 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몸에 밴 사람이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뉴페이스라는 것은 당에서 기른 새로운 인물을 내오면 그게 뉴페이스지. 예. 뭐 밖에서 데려왔다고 그게 뉴페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고. 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유권자들도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가 네. 있는 게 맨날 뉴페이스 요구를 하면서 막상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인지도 있는 이미 그 기성 정치인들한테 또 표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그 예. 행태를 예. 또 보이더라고요. 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CBS 라디오입니다. 그래도 지금 정치권의 그 VIP 또 녹취록 파문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이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어떠한 특검법을 추동하는 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권에 어떤 좀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 또 다른 녹취록이 나오고 또 네, 다른 게 나오고 할 네. 테니까 빨리 그래서 특검법이 그러니까 빨리. 뭐 그 친구가 VIP가 뭐 누가 VIP냐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뭐 부인을 얘기하는 거다 뭐 예. 했다가 뭐 예. 그게 무슨 농남 비슷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꾸 흥미를 갖게 되고 이거 어떻게 뭘 속이 무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어떻게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지금 또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의혹을 털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명농가 실제 있었고 그렇게 돼서 뭐 대통령의 경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까지 쫙 이어졌고 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책임은 어떤 식으로 네. 어떤 식으로 질 수 있나요? 국민들 반감이 클 것 같은데. 나는 그 옛날에 예. 소위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 예. 처음에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가서 꼬투리가 거짓말했죠. 잡히니까 예.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면 위원장님 특검을 받는 게 털고 가는 나는 방법일까요? 특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봐요. 예.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을 선언했고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야 뭐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이 대표의 뜻대로 갈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 뭐 대표 출마를 갖다 한 거는 하나의 뭐 둘러리 비슷하게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봐요. 근데 본인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떤 약속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출마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본인은 뭐 과거에 대통령 출마도 해봤던 사람이니까. 예, 리틀 노무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지금 당의 형편으로 봤을 적에 예.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당선된다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 선언을 하면서 밝힌 게 먹고 사는 거, 먹사니즘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좀 책임지고 국민들의 삶을 좀 실용적으로 나아지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뭐 또 대선 출정식 같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먹사니즘. 지금 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른 사람이니까 예.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지금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이번 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일반 소위 음.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상황이 있고 그 생활이 어려워지고 생각하니까 그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이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와 종부세 완화 입장을 내놨는데 예. 이 부분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거는 실제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종부세 완화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서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 당시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한다고 시고서 뭐 종부세를 부동산 뭐 3법 높여놓고 네. 그다음에 재산세 뭐예요 공시지가 예. 산정하는 재산세 소위 현실화를 하지 네. 않았어요. 예. 과표 현실화를 갖다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난번 사실은 오세훈 저희 시장 보궐선거 때 나갔을 적에 제가 그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이 선거는 틀림없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세금을 세금 잘못 공판. 다루면 예. 그 정부는 선거를 성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그때 그런 짓을 안 했으면은 예. 자기가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5% 졌거든요. 그 5%안 줬으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끝나고 나면은 선거가 왜 지게 된 요인이 가장 뭐가 작용을 했느냐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바꿔주는 것이 정당의 정상적인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는 이 지난번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도 그 요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그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래도 뭔가 좀 반성을 하고 향후 그러면요. 대권을 향한 행보를 네. 하고 있다. 네. 긍정적으로 좀 비칠 수 있겠군요. 당연히 이제 국민 자기네들이 지금 집권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을 시킬 수 없지만 아하.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하. 선거 전략상은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보면 어떨까요? 앞서 이제 이소영 의원 같은 아니 경우는 나는 그건 사실은 이 종부세에 관한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건 정상적으로 바로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정시장 가행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가지고 부담 자체가 상당히 완화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가 20매덕 집이라고 해도 사실 종부세로는 그냥 몇백만 원 정도 나오는 물론 뭐 그 돈도 크긴 하지만 부담 자체는 많이 줄긴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종부세 법치주의에 하면 과세형 평성에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종부세라는 게 원래 예. 노태우 정부 시절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예. 그때도 내가 이제 대통령 보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신 세금을 가지고서 부동산 투기 절대 못 잡아. 아. 민심은 남바쟁이고, 어?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가지고서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이 재벌들 비영무용 부동산을 매각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꺾어놨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는 세금의 논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금이 돼서 이 정치 혁명의 역사가 세금의 역사라는 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공급으로 이건 그러니까, 나가야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저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 진 요인이 그 당시에 선거 끝나고 나서 부가가치세에서 잘못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건 더 언제 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한 40초 남았는데요. 민주당 여권으로부터 탄핵의 일상화에 빠져 있다. 탄핵 미즘당이다. 이렇게 탄핵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거 민주당의 이러한 아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네. 적에 탄핵을 하는 거지. 탄핵 말만 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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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히려 또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뭐 그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아니 그 사실은 그런 상황이 갑자기 도래되지 않도록 정부가 아주 현명하게 이끌어가면은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이라고 얘기한들 오히려 정부는 잘하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종현 판승부. 자, 오늘
3주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